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음모를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배경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이번에 그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죠. 네. 본인이 여기에 직접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의 메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키포인트 아니었습니까? 예. 12월 6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두 인물이 민주당 쪽과 접촉을 한 부분들이 있고 그때부터 내란 프레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증인으로서 두 번 출석을 하기도 했었고 뭐 내용은 이제 국민들께서 다 아시니까요. 네. 그 결심을 하고 이제 탄핵 심판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한 언론사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지인과 통화를 했었던 부분들. 근데 그 내용이 그동안에 알려졌었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회유를 당했던 것이 아니냐. 공익 제보자 뭐 해주겠다, 변호사 붙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예. 양심 선언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협박을 당한 것처럼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곽종근 사령관 측에서는 뭐 고등학교 동창과 이야기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오히려 그게 더 의아한 거예요. 본인이 고등학교 동창이나 이렇게 지인들에게 양심 선언 이야기를 들었다면 왜 그 정도로 압박을 느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이 되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미 고발 조치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과의 그 성명불상 인물에 대해서 이 협박 부분에 대한 고발이 들어간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뭐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에 한 적이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은 아니었지만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예. 이것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로 고발이 되어 있고 검찰에서 심지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그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기도 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러한 내란 프레임을 만든 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전혜 변호사께서 쭉 정리해 주신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증거 자료들 또는 증언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 자료가 좀 오염된 상황이고 적당치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지금 이 석방과 함께 이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이 석방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속 기소한 그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뭔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뭔가 이 혐의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아마 절차적 부분에 많은 뭐 오점이나 좀 비판받을 부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실질적 증언들이 많이 나왔고 이미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뭐 발언이 뭐 회유가 있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은 피와 부하들이 다 들었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부하들이 똑같이 증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염이나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네네. 홍장원 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뭔가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딱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취소를 인용해준 판사, 지기현 부장판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을 거의 뭐 좌파 카르텔, 판사들끼리 모여서 뭔가 좌파 성향으로 지금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이 지기현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앞으로 남은 판결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특정 어디 출신, 어떤 정치적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 몰아간다든가 이 사람들을 뭐 협박한다든가 이런 발언들을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알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지 거기서 수긍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바꿔서 얘기해서도 이재명 대표도 이제 결과 2심이 나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양쪽이 다 재판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첨언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통령실 상황도 좀 짚어보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오후 2시부터 국정 현안을 점검하는 수석 비서관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회의 후에도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전달할지, 앞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지, 참 사실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윤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공식 글쎄 보고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최상목 대행과 국정을 논의한다? 그건 맞지 않는 거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은 최종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 그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거라서 저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네. 어떤 발언을 하고 통화할 수 있겠으나 공식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께 그 국정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에서는 논의할 수 없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언론을 만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글쎄 뭐 언론 접촉,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결정, 네네. 판단 그런 부분은 못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언제든 탄핵이 기각됐을 때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전반적인 국정이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대외적인 어떤 상황이 어떤지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전까지의 50여일 동안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어떤 현 상태에 있어서 본인의 지금 위치에 있어서 탄핵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무마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상황으로 이르지만 않는다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네.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그게 일종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봤을 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한다면 중도에 어떤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적절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된 만큼 저는 어제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예. 한 100여 미터 걸으면서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그 행동으로 충분히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무도한 상황에 대해서 구금되고 체포되고 구속됐지만 예. 법이 제대로 섬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석방이 됐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를 했다. 예. 그렇다면 더 이상의 어떤 말을 통한 메시지보다는 몸으로서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